제 이름은 김영자입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이름을 제 입으로 불러본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영자야 하고 불렸지만 그건 늘 심부름을 시킬 때였습니다. 영자야, 물 길어 와라. 영자야, 동생 좀 봐라. 조금 더 자라서는 큰딸이 되었고 결혼하고 나서는 며느리가 되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서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저는 늘 누군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 역할을 잘 해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고 믿었습니다. 전남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봄이면 유채꽃이 피고 여름이면 논에 물이 차던 곳이었습니다. 집은 늘 가난했습니다. 형제 6이 한 방에서 잤고 겨울이면 이불 속에서도 입김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저는 학교가 좋았습니다. 특히 미술 시간이 좋았습니다. 하얀 도화지에 파란 하늘을 칠하고 초록 들판을 그리면 제 마음도 넓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교실 뒤에 붙여주던 날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를 졸업하던 해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영자야, 이제 공부는 됐다. 집안일 도와야지. 그 한마디에 제 꿈은 조용히 접혔습니다. 20살이 되던 해 동네 아주머니가 중매를 섰습니다. 성실한 총각이야. 술도 조금밖에 안 마셔. 그 조금이 얼마나 되는지는 그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될 사람은 키가 크고 말수가 적었습니다. 저는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도 저를 잘 몰랐을 겁니다. 결혼식 날 하얀 한복을 입고 앉아 있는데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설렘보다 책임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시집살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면 일어나 가마솥에 불을 지폈습니다. 손이 얼어붙어도 찬물에 쌀을 씻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이 없었지만 눈빛은 늘 날카로웠습니다. 며느리는 손이 빨라야지. 그 말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렸습니다. 저는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남편은 밖에서는 말이 없었지만 술을 마시면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처음 큰 소리를 들었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출근을 했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은 말했습니다. 다 그렇게 살아. 남자들 기 살려줘야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어른이 되는 거라고 믿었습니다. 어느 날은 억울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을 아무도 보지 못하게 삼켰습니다. 눈물을 보이면 제가 약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첫째 아들을 안았을 때 저는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손가락을 잡던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나처럼 살지 않게 하자. 둘째 딸이 태어나고 집은 더 바빠졌습니다. 새벽에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고 낮에는 아이를 업고 집안일을 했습니다. 비 오는 날 좌판에서 비닐을 덮으며 채소를 팔던 날 손이 시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붙던 날 저는 혼자 부엌에서 울었습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때는 정말로 제 인생이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이 하나둘 집을 떠났습니다. 처음엔 좋았습니다. 이제 좀 쉬겠구나. 하지만 집이 조용해지자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밥솥을 작은 걸로 바꾸고 김치를 적게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상에 반찬이 3가지면 충분했습니다. 남편과 둘이 앉아 밥을 먹는데 할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생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의 속마음을 묻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문득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랑 사는 게 어땠어? 남편은 잠시 젓가락을 멈추더니 뭐 그냥 그렇지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왜 그렇게 허전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병원 중환자실에서 기계 소리가 하루 종일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붙잡고 옛날 생각을 했습니다. 젊은 날 아이들 어릴 적 함께 웃던 순간들,
임종 직전 남편은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영자야 고생했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40년을 기다린 말이 왜 이렇게 늦게 왔을까요? 저는 병실에서 참았던 눈물을 모두 쏟았습니다.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밥을 차려도 마주 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웃음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 딸이 전화하면 저는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지 않았지만 그 말이 제 습관이었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주름이 깊어진 얼굴이 보였습니다. 나는 언제 늙었지? 그 질문에 대답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동네 복지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미술반 모집이라는 글자를 보았습니다. 그 순간 중학교 미술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선생님이 제 그림을 칭찬해 주던 날 가슴이 조금 뛰었습니다. 집에 와서도 그 전단지가 자꾸 생각났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사람들이 웃으면 어떡해. 며칠을 망설이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잘 오셨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처음 교실에 들어가던 날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교실 안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남편을 먼저 보내고 왔다 했고 어떤 분은 자식과 멀어져 외롭다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사연을 조금씩 나누었습니다. 붓에 물감을 묻혀 하얀 도화지에 올리는 순간 마치 제 가슴에 색이 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 하늘이 참 맑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제 인생이 누군가의 역할로만 채워질 필요는 없다는 걸. 평생 가족을 위해 산 것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도 괜찮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그림을 그리고 가끔은 혼자 영화도 봅니다. 아들, 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즐기며 살게. 아이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잘했어, 엄마. 그 말이 제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엄마이기 전에 김영자입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붓을 잡고 있으면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미술 시간 창가에 앉아 햇빛을 받으며 그림을 그리던 제 모습. 선생님이 제 그림을 들어올리며 말하셨습니다. 영자야, 너는 색을 참 따뜻하게 쓰는구나.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얼마나 뛰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나는 뭔가를 잘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 기억을 저는 왜 이렇게 오래 묻어두고 살았을까요? 아마도 살아내느라 바빴기 때문이겠지요. 그림을 배우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저도 모르게 제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생 참고 살았어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남편이 술에 취해 괜히 화를 냈던 날들, 제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눈치를 보던 날들,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그 질문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실 저는 싸움이 무서웠습니다. 혹시라도 아이들이 상처받을까봐, 집이 깨질까봐. 그래서 제 마음을 접었습니다. 하지만 접힌 종이는 펴도 자국이 남습니다. 제 마음에도 그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림을 배우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요즘 복지관 간다며?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응, 그림 배우러 다녀. 엄마가? 갑자기 왜? 그 질문에 잠시 말이 막혔습니다. 왜일까요?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하고 싶어서라고 말하기엔 왠지 부끄러웠습니다. 그냥 심심해서. 아들은 잠시 웃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무리하지 마. 그 말이 서운하게 들렸습니다. 무리라니. 제가 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게 무리일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아들에게 서운함이 생겼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내려왔습니다.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그림에 돈 많이 써? 그 말에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왜? 내가 돈 쓰면 안 돼?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습니다. 아들은 당황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엄마 노후도 생각해야지. 그 말에 그동안 참아왔던 말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엄마 노후는 평생 엄마가 알아서 했어. 너희 키우느라 안 쓴 돈이 얼만데.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을 감추며 말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좀 살면 안 되니? 그 말은 사실 아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미안해.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말했습니다. 난 그냥 엄마가 힘들까봐 그랬어. 엄마가 하고 싶은 거라면 해.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도 자기 방식대로 걱정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 처음으로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른다는 걸. 저도 아이도 서로를 오해하고 있었다는 걸. 그림반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내 그림을 누가 본다고. 하지만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영자 어머님 그림은 따뜻해요. 사람 마음을 편하게 해요. 그 말에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봄길이라는 제목으로 유채꽃길을 그렸습니다. 어릴 적 고향길을 떠올리며 노란 꽃을 하나하나 그렸습니다. 전시회 날 벽에 걸린 제 그림을 보는데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들이 와서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잘 그렸다. 그 말에 저는 또 울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의 얼굴을 그려보았습니다. 젊은 날의 얼굴이 아니라 주름이 깊게 패인 마지막 모습에 가까운 얼굴이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며 저는 남편과 대화했습니다. 당신, 나 이제 그림 그려. 늦었지?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남편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고생했다. 그 말이 이제는 조금 덜 서럽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그도 자기 방식대로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표현이 서툴렀으니까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나를 한 번도 용서해 준 적이 없구나.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잘했어야 한다고, 더 참았어야 한다고. 하지만 이제는 말해주고 싶습니다. 영자야, 너 충분히 잘 살았다. 그 말을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해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제 꿈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그림을 계속 그리고 1년에 한 번 전시회를 열고 아이들과 여행 한 번 더 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를 얻는 것. 이 나이에도 시작할 수 있구나. 그 말을 누군가에게 들려주고 싶습니다. 저는 여전히 평범한 할머니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가 조금 아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찹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예전보다 훨씬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 시간도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압니다. 저를 위해 살아도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설령 누가 뭐라 해도 괜찮다는 걸. 저는 이제 누군가의 역할이 아니라 저 자신으로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살았습니다.